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8월 13일 CAT 1급 1교시 문제 풀이하고 있었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 5, 6번 모델링 세 번째 거죠. 자, 일단은 뭐 기존의 문제에서도 이제 유형이 비슷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쉬웠던 반면에 세 번째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번 형상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려워 보인다. 실제적으로 이제 형상 자체를 구성하는 이제 3D 명령 자체가 사용되는 것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과정 자체가 좀 많아요. 얘는 쉽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정을 쉽게 끊고 갈 수는 없고, 여러 개가 좀 많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우선은 일단,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형태는 이제 여기 평면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각이 되는 형태인데 끝에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필렛이 돼 있죠. 필렛이 되어 있는 형태, 목깎이가 되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저 사각 형태고요. 이제 저거 정면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가 대각으로 잘린 형태인데 위가 대각으로 잘리면서 이제 요 간격만큼 여기도 대각으로 잘리게 됩니다. 요거 한 번 더 잘린다. 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잘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겹쳐서 보이는 부분이 오버래핑 돼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여기 이 원기둥입니다. 이 원기둥. 제가 지금 일단은 형상하고 완전히 겹쳐. 선생님 요 위쪽만 원기둥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원기둥이 아예 겹쳐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아예 통째로 겹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49짜리 원기둥이 통째로 겹쳐 있다. 겹쳐진 부분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제 저 화분 사라지는 건데. 저렇게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컵의 형태. 우리가 보는 약간 요 경사져 있는 컵의 형태로 파져 있다. 일단 가장 크게 대표적인 형태는 저렇게 해요. 이제 저런 형태의 조합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이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원기둥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합쳐주는 거. 그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거 합쳐주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컵 형태를 만들어서 이거를 빼주는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세 개가 들어가는데 얘가 과정 자체가 복잡한 건 그 이후에 짜잘한 작업들이 세 개가 더 들어가요. 짜잘한 작업 세 개가. 일단 여기 보면 R25. 요 R25짜리 여기 요 원형으로 이 원형이 이쪽에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한쪽만 구멍이 뚫리게 되고 이쪽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한쪽만 구멍이 뚫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사부가 이제 요 폭만큼 파집니다. 이쪽은 또 안 파져요. 이쪽은 안 파지고 이쪽에만 파져요. 그리고 이제 정면도에서 봤을 때 요렇게 호 형태. 요 위쪽이 파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양쪽이 다 파집니다. 양쪽이 다 파져요. 저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짜잘하게.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 만드는데 세 개의 작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 개의 작업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작업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길어진다. 라는 건 있지만 형태 자체가 이제 아예 이해를 못하고 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쉽다 그러면 분명히 욕하겠지 나를. 근데 형상적으로 저게 어렵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조금 실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실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다. 라는 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게 어려우면 솔직히 실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형태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세도면을 이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누는 당연히 끄도록 하겠습니다. 모누는 끄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릴게요. 왜냐면 지금 평면에 기본적으로 요 사각, 요 사각 형태가 기본이니까 REC 오래간만에 이제 렉탱 명령이 나오네요. 렉탱 명령을 써서 한 점 찍고 골뱅이 상대좌표 오랜만에 나오죠. 134 좌우폭이 134. 그 다음에 콤마 높이는 자, 요 평면도니까 요거죠. 요거 평면도니까 108입니다. 그래서 이제 108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코너에 이제 R7이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이제 목깎이 필렛 F죠. 그리고 반지름 R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이 입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사각형 렉탱으로 그랬잖아요. 저건 폴리라인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4개 모서리에 균일한 값의 목깎이를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옵션 P를 입력을 하고, 자, 이 폴리라인이 작성된 얘를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4군데의 모서리에 모두 똑같은 값의 필렛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이 상태로 끝낼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여기 요 원도 같이 그려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원 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바닥에서부터 올릴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올릴 거기 때문에 이 원 보면은 이제 66 라인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가 66이에요. 66 들어오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서클 자, 여기 중심으로 자, 반지름이 49네요. 그래서 49를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돌출해줄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서 등각을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돌출을 할게요. 자, 일단 돌출을 해주는데, 요 원기둥은 이제 요 102만큼 돌출해야 되는데, 그럼 뒤에 사각형은 얼마만큼 돌출할 거냐?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걔는 102보다 낮은데요? 근데 이 낮은 위치를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고, 어쨌든 돌출해준 다음에 경사로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돌출해서 그냥 위쪽은 통째로 잘라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쪽 거리를 신경을 쓰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EXT 해가지고 2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원하고 사각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돌출 길이는 이제 102 전체 높이를 다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각만 이제 위쪽을 경사로 잘라서 날리면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선 일단 자, 정면도를 보면은요, 라인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중간점에서 위까지 22가 한번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위에 18이 있는데 18도 한번 올라올게요. 자,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요 18 올린 선, 그러니까 지금 선이 지금 2개로 돼 있죠? 22 올라온 선, 18 올린 선이 있는데, 18 올린 건 저기 요 원의 중심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그리는 김에 같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무브, 얘는 여기 필요한 게 아니라, 얘는 무브로 요 끝점을 잡아서 여기 중간점, 그쵸? 요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위로 옮겨줄 겁니다. 위치를 요쪽으로 옮겨주고 나중에 이제 요 원을 그릴 때 이제 요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경사를 이렇게 자를 겁니다. 경사를 자르려면 이제 UCS를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요쪽이 X축이다라고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X축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Y축이다. 그래야지 20일의 각도를 뭐 부호를 붙이느니 마느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으니까 UCS 가지고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기 경사를 잡으려면 UCS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UCS 엔터 자 해주고 이제 시작점은 뭐 아무데나 잡아주면 되겠죠. 잡아주고 이제 X축이 이쪽이다. X축을 이쪽으로 잡아준다 그랬어요. 기존의 X축의 반대 방향이죠. 이쪽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Y축이 요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UCS를 맞춰줬으니까 슬라이스를 해주는데 슬라이스는 2점 슬라이스 UCS를 맞춘 상태에서 해주는 슬라이스는 2점 슬라이스죠. 이제 SL 엔터 자 여기 있는 요 사각을 슬라이스로 잘라줄 거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도를 잡아줘야 되니까 일단 골뱅이하고 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m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는 제가 이제 저기 있는 각도를 그대로 입력하기 위해서 UCS를 저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냥 21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를 남길 거다, 요 아래를 남길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이제 하부에 있는 이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요 원기둥 형태.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요거 만들고 뭐 해준다? 2개를 합쳐준다. 그쵸? 2개 합쳐주셔야죠. 그래서 UNI 해가지고 둘 다 이제 선택을 해서 하나로 합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여기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 잘라주고 요 위 잘라주려면 결국 여기 사선을 그려줘야 돼요. 제가 굳이 이제 사선 안 그리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했는데, 어차피 여기 이제 옵셋 60일 해주고 옵셋 19 해주려면 사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사선을 그리지 않고 슬라이스 해주는 게 나는 헷갈려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뭐 사선을 굳이 그려놔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이제 요 저거 옵셋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중간점 이어서 사선을 그릴 거예요.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옵셋 60일을 해주는 거죠. 이 선을 가지고 60일을 옵셋을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이 선을 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얘를 또 잘라주면 여기 하부가 잘려 나가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잘려 나가게 되죠. 한번 해보면 SL 마찬가지 이제 이거는 UCS 맞춰놓은 상태에서 슬라이스 하는 거니까 2점 슬라이스고요. 자, 얘를 슬라이스 할 겁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잡고 그다음에 어딜 남길 거다? 여기를 남길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잘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돌려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잘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린 이제 모서리 선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저 이제 사선은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얘는 선택해서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요 이제 안쪽에 컵 모양 요거를 이제 파줘야 돼요. 요 컵 모양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평면도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36입니다. 36이니까 그러면 이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원의 상부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36만큼 오면 될 것 같아요. 36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내려오겠죠. 일단 수직하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 수직하게 내릴게요. 수직하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깊이가 어디냐를 잡아야 되는데, 그 깊이를 보려면 이제 여긴 당연히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정면도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면도를 딱 보면 정면도에도 안 나와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면도에 안 나와 있다면 우측면도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측면도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정면도 얘기할 때 정면도에도 안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측면도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정면도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게 나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치수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어떤 거를 이제 주어진 그 치수의 위치만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주어진 치수에서 이제 다른 애들하고의 관계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면을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짜증내는 게 뭐냐면, 왜 문제를 이렇게 꼬아놔요? 그냥 직접적으로 주지? 라고 승질을 내시는데, 그게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되시면 도면을 때려치시면 돼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식의 불만을 가질 거면 도면을 그리지 마세요. 안 그리시면 돼요. 왜 굳이 도면을 그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쪽에 왔잖아요. 물론 진짜 실무에서 그렇게 꼬아놓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꼬아지는 경우는 있긴 해요. 실무적으로도. 꼬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꼬아지는 경우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려면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한테는 일부러 문제를 꼬아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쉬운 문제를 학생들한테 던져버리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상황들을 던져버리면 그 학생들의 능력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는 자꾸 문제를 꼬고 어렵게 만들고 비비비비 꽈가지고 짜증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걸 교육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교육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 받지 마셔야죠. 때려치셔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불만을 갖지 마라. 어쨌든 이제 정면도로 가보면 치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면도에 와보면은 이 원의 중심까지의 높이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제 18 해가지고 요 위를 뗐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원, 반지름 25짜리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지는 요 깊이는 이 25원의 하부에 있는 4분점까지예요. 즉, 18에서 25를 내려오면 그 깊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뭐냐면 이 원을 그려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요 상부, 아까 요 상부를 중심으로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25.
해주면 원이 그려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의 아래쪽 4분점을 갖고 오시면 거기가 우리가 파 들어가는 요 컵 모양으로 파 들어가는 깊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그려진 요 수직선. 지금 이제 다른 선하고 겹쳐 있어 보는데 요 수직선이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면 여기 10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5도죠. 그러면 얘도 5도가 돌아가면 돼요. 근데 5도가 이쪽으로 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5도잖아요. 마이너스. 왜냐면 저쪽이 시계 방향이니까 지금 내가 보는 상태에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3D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UCS를 어떻게 조작했느냐예요. 지금 X축 여기고 Y축 여기예요. Z축 여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Z축에서 XY 평면, Z축의 양의 방향에서 XY 평면을 바라봅니다. 즉, 우린 지금 반대쪽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도를 돌려주시면 돼요. R5, 자, 데이트,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점, 여기 반지름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5도를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죠?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을 가지고 서로를 퉁퉁 끊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인 해서 여기 이 선의 끝점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R이 G로, 리전으로, 자,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묶어서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REV, 회전을 통해 가지고 리볼브로, 여기서부터 여기를 중심축으로 엔터 한 바퀴 360도를 뺑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SU 서브트랙트로 자 여기서 엔터 여기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컵 모양이 빠지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한 게 처음에 이 형태 그리고 두 번째 원기둥 두 개를 합쳐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컵 모양을 판다 그러면 VS 컨셉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 지금 25짜리 원을 그랬으니까 25짜리 원 가지고 한쪽에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원 여기 그려놨으니까 이걸로 돌출을 바로 해주면 되겠죠. EXT 자, 선택하고 엔터. 중앙에 있으니까 그냥 한쪽으로 그냥 길게 뻗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중앙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길게 뻗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형상을 삐져 나올 정도로 충분히 뻗어주셔야죠. SU 한 다음에 자, 이 영상에서 엔터. 자, 이 영상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S 컨셉 해보면 이제 한쪽이 뚫려 있다. 그렇죠? 컵 모양하고 요거 뚫어주는 건 이제 한 번에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작업 두 개 남았죠. VS 2D 와이프.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옵셋 19 돼가지고 여기 이제 상부가 파지게 되는데 그거 먼저 해줄게요. 그거는 지금 이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간격을 띄워주면 되니까요. 옵셋 19 간격을 띄웁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지금 요 위쪽으로 이제 간격을 띄워줘요. 자, 띄워주고 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요 밑에 있던 선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보통 쪽을 좀 눌러줄게요. 보통 쪽을 딱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 영상의 중심 그러니까 요 회전체의 중심에서부터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파진 게 이쪽에만 파져 있지 이쪽에는 안 파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선 전체는 지금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이 선을 이용해서 파게 되면 요쪽도 파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요 왼쪽에 있는 형상만이에요. 그것만 필요하니까 그걸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약간 돌려가지고 그 중앙을 지나고 있는 선이 여기 있죠. 요 원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려놨던 이제 요 선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트림,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이제 여기를 잘라버리면 돼요. 이쪽을 잘라버리겠다. 이게 만약에 안 잘리시는 분들은 모서리 이 옵션이 연장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함으로 바꿔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연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제 이 선은 절반만 존재를 하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일단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폭.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위로 파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선 위로 파지는 건 알겠는데 좌우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거기가 40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돌출을 한번 해보죠. 조금 여기 사선을 가지고 EXT 얘를 선택을 해서 엔터. 자, 움직여 보시면 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냐? 지금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돌출은 항상 지금 여기 나오는 UCS 좌표.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Z축 방향이 뭐냐면 지금 요 40폭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40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Z축 방향으로 저렇게 간다. 자, 이래놓고 제가 이제 잠깐 저 위쪽 여기 백이라고 돼 있는데 클릭해서 가볼게요. 가보면 내가 40mm를 했는데 뭐예요? 내가 선을 걷다 그랬어. 선을 중앙에다 그랬어. 중앙에다 그래서 40mm를 이렇게 Z축 양의 방향으로 돌출을 했어. 어떻게 돼?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근데 우리 40mm 어떻게 적용돼야 돼? 여기 중심에서 이쪽 20, 이쪽 20인데? 그럼 뭐야? 형상이 지금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니까 뭐야? 반대쪽으로 20mm를 갖고 와야지. 그렇죠? 그 작업을 해줘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다 반대쪽으로 20mm 갖고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화면 좀 돌릴게요.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브로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 거 아무 데나 찍고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오면 컨티뉴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방향을 잘 보셔야죠. 지금 Z축 방향으로 추론선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제 20mm 절반을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EXT 돌출.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쭉 위로 당깁니다. 위로 충분히 길게 이 형상을 완전히 가로지르게 길게 빼주고 클릭. 이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이쪽에 정면도 쪽 이쪽 딱 봐가지고 이제 여기 끝에 있는 발생된 요 라인이 지금 요 형상의 요 끝점을 넘어섰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각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맞아줘가지고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에 운이 좋게 맞아줘가지고 저렇게 삐져나온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요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덜 잘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만큼 연장을 해줘야 돼요, 형상을.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 각도가 좀 다르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각도가 좀 더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이 이쪽을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 막항 맞았다 그냥 바로 작업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걸 하고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뭘 해주시면 돼요? SU 서브트랙트. 자, 얘에서 엔터. 얘를 선택해서 엔터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쓸데없는 선은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요 하부도 이제 선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하부에 있는 선들도 이제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정면도에서 이제 봤을 때 상부에 있는 호 형태 양쪽으로 이제 파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 이제 46에 R56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저 호 못 그리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저 호를 못 그리신다고 하면 아직 3D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D 도면을 못 그리신다는 얘기예요. 저거 못 그리시면 안 됩니다. 저거 그리셔야 되고요. 2D 도면이 안 되는데 나 지금 3D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세요. 3D를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CAT 1급은 CAT 2급하고 별개인데요. CAT 2급 자격증 없어요. CAT 1급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거고요. 2D가 안 되는데 3D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D가 돼야지 3D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3D CAD를 사용하면 2D가 안 돼도 3D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3D CAD를 써도 2D가 돼야지 3D가 돼요.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 강사들을 하는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투상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CAT 2급 할 때. 지금 투상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3D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투상이 되게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투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투상이 돼요. 2D를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2D가 됩니다. 3D를 하다 보면 그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 들어온 밑에 직원 중에 3D 프로그램 다룰 줄 아는 애예요. 다룰 줄 아는 애인데 2D 투상이 안 됩니다. 지 머릿속으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변환을 해주든 뭘 해주든 해줘야지 투성이 돼요. 그거 몇 달 몇 년을 기다려도요, 걔는 계속 안 됩니다. 되게 바뀌는 적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바뀌는 적이 있어요. 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간에 욕먹으면서 자기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은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뭐 3D 하다 보면은 투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소리예요. 2D가 투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3D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3D 먼저 배운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D 의존도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밑에 직원이 뭐냐면 저 이거 3D로 안 그려주시면 이해 못해요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하는 이제 지금 부하 직원들이에요. 무조건 걔는 3D를 그려야지만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일 못해요. 항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안 그려진다. 그러면 나 지금 2D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2D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호가 나와 있는데 호에 대한 현의 길이가 나와 있고 현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호의 양끝점을 알고 있어요. 양끝점을 알고 있다는 건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고 반지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시작점, 끝점, 반지름. 호 그리는 방법 중에 그게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6을 일단 저는 라인도 그릴 거예요. 라인. 그래서 땅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빼가지고 46 땅 아무데나 그냥 근데 그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자 여기 선택해서 이 선의 중간점을 잡아서 이 중간점을 상부의 원의 CN 중심점에다가 내려놓을 겁니다. 그럼 위치가 딱 맞아져요. 자, 이 상태에서 호를 그려주는 거 지금 UCS가 맞아 있으니까 그냥 호는 그리시면 되는데 단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UCS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쪽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여기가 돼야 되고 시작점이 여기가 돼야 되고 끝점이 여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방향이 지금 우리 눈에 시계 방향이지만 우리 UCS 좌표상에서는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항상 시작점 끝점 반지름은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크, 엔터, 시작점을 여길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 엔터. 그래야지 끝점을 잡을 수 있겠죠. 끝점으로 반대쪽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 엔터.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마우스를 좀 움직여서 호가 좀 보이는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56. 왜냐면 아크 명령 같은 경우는 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호가 작성이 안 되는 버그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버그가 있다 그랬으니까는 가능하면 저렇게 호가 나오는 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반지름 56을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으면 뭐 해주면 돼? 이거를 RE, G로 하나로 합쳐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EXT로 돌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돌출을 했을 때 이 길이는 충분히 길게 전체 영상을 가로질 수 있게 충분히 길게 하고요.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뭘 해줘요? 무브. 자, 여기에 형상의 끝점을 잡아다가 이 형상의 중간점까지 빼주시면 형상을 좌우로 완전히 가로지는 형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SU 서브트랙트로 자, 얘에서 엔터, 얘를 엔터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등각으로 돌릴까요? UCS 엔터 형태 다 완성했어요. 엔터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자, 기본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자, VS 컨셉 아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ESC 다시 등각 맞추고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맞출 거고요. 자, 이제는 이제 선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봐야겠죠. 자, 그래서 3D 폴리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이제 요점, 그 다음에 B가 여기 요 교차점이네요. 이제 요점, 그 다음에 C가 여기 끝점. 그렇죠, 이렇게. 이거 잘못 눌렀네요. F1을 눌러버렸어요. 자, 그래놓고 어쨌든 이제 ESC 눌러서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띄우면 되겠죠. 정답 띄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ST 리스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길이가 이제 199.0093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ESC 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적 구해야겠죠. VOLUME 볼륨 자 형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최적이 739-171-3911 739-171-3911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2년 8월 13일 1교시 문제 풀이를 전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